자, 잘 쉬었습니까? 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법률 과목이다 보니까 용어도 낯설고 내용도 처음 듣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결코 뭐 계속 그러면은 못 해먹죠. 근데 한 2달, 3달, 석 달 지나면은요, 어느새 우리말로 들려요. 그렇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리고 제가 우리 책이 잘 써 있으니까 책을 주로 읽어야 하는데 특히 밑줄 쳐놓은 거 중심으로 잘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지 말고 앞뒤를 연결시켜서 읽으세요. 그리고 밑줄 치는 걸 더 심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 뭔 얘기인가를 다 알았어. 그것만 읽으면 돼,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앞뒤를 연결시켜서 읽으세요. 알겠죠? 핵심적인 내용만 읽지 말고. 자, 소유권의 내용이다 해서 소유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앞에 부분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뒷장에 넘어가서 276페이지 상린관계. 이제 여기서부터 한 문제가 나오죠. 276페이지. 상린관계라는 거 뭐냐? 자, 서로 상자에다가 이웃인자,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 이걸 상린관계라고. 여러분들 이웃하게 살고 있으면 서로 간에 무슨 편의를 봐주고 또 뭔가 이렇게 감수해주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용 조절 관계가 생기죠? 그걸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상린관계. 그러면 거기에 의의에 나오잖아요.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상린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담을 설치해야겠는데 담장은 어떤 비용으로 설치할 것인가? 뭐 왼쪽 사람이 다 내는 거냐? 이렇게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싸움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담장을 면적에 비례하겠어요? 절반씩 부담하겠어요?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합니다. 측량 비용, 경계선 측량 있잖아. 그걸 할 때 쌍방이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측량하자고 그래요. 그럴 때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상린관계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웃 사람들, 부동산 소유자 간에 서로 간에 조절 관계잖아요. 우리 건물과 건물을 질 때 경계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뛰냐? 이게 문제잖아요. 경계로부터 0.5m 거리를 뛰어야 합니다.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그러면 처마가 있으면 처마의 돌출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0.5m. 그러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1m 간격을 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통풍이 되고 어쩌고 하잖아요. 이해가죠? 그런 것들이 규정해 놓은 것을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지금 뭘 공부하는가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적용 범위에서요. 상린관계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 조절하는 것으로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색칠해 놓죠. 저 문제 잘 나와요.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준용된다. 지상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지상권자에도 인지사용 청구권이 생긴다. 그럼 맞아요. 전세권자에게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맞아요.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277페이지 제일 위에 3번 인지사용 청구권. 인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 토지를 인지라고 그래요. 여기 인자는 이웃 인자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땅지자고. 이웃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인지. 그러면 인지의 사용, 자기의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건물을 보수를 축조를 한다든가 또는 담장을 설치할 때는 이웃 토지를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지금 277페이지 보고 있어요. 제일 위에. 이 인지사용 청구권은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인지사용 청구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죠. 토지를 사용하는 것과 이 주거를 들어가고자 하는 것. 이게 틀려요. 토지는 이 이웃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가름하는 판결이 가능해요. 근데 주거를 들어가고자 할 때는, 주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승낙만 가능하지 판결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거기에 지금 1번에 두 번째 줄. 그러나 인접지의 주거를 들어가려면은 이웃 사람은 승낙이 있어야 한다 써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이웃 사람은 승낙을 얻지 못하면은 판결로 승낙을 토지는 가름할 수 있으나 주거는 가름할 수 없다. 가름이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을 가름이라고 해요. 대신할 수 없다. 주거는 판결로도 승낙을 대신한다. 대신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그지만 토지는 승낙이나 판결로 대신할 수 있어. 이해가죠? 그걸 아니면 생활방해 금지 규정이다.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을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생활방해 금지 규정이죠. 이웃 생활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특히 여러분들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한 분들은 골치 아프잖아요. 저도 이번에 아무 생각 없이 집사람이 마늘을 만 원어치 사와갖고 이것 좀 빵거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불 같은 걸 깔아놓고 빵거거든? 근데 너무 힘이 셌는가 봐, 아마. 밑에 층 아가씨가 올라왔잖아요. 선생님 댁에 뭐 하시는가 모르지만 계속 쿵쾅거려갖고, 이게 지금 언니가 수술해갖고, 아파갖고 지금 예민한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근데 절대 마늘 안 빵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당장 그냥 사과했죠. 그리고 빵구던 마늘 그냥 집어쳤죠. 믹서로 갈아 먹어라. 이러고. 그거 이불 이렇게 깔고 했더라도 이게 울리는가 봐, 아마. 이게 아파트 층이 이렇거든. 이렇게 판때기 같이 얇거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 278페이지. 수도등호 시설권이다. 수도관이나 가스관, 배관을 연결할 때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수도등 시설권인데, 이게 나온다면은 이게 나오죠. 2번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그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거기 색칠을 했어요. 여기 인지사용 청구권은 승낙을 어디하여 얻지 않아도 돼요. 어디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수도등호 시설권은 승낙이 있어야 한다. 승낙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여러분들, 우리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걸 배관할 때 그 큰 가스 줄기에서 이웃집에 가스 배관을 마당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는 배관을 못 오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수도등호 시설권이라고 그래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이건 당연하게 배관할 수 있는, 그 대신 원상복구 해줘야죠. 보상 문제가 따르죠.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그렇지만 당연하게 배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승낙 어디 한다, 얻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웃집 사람은 내 마당 다 깨고 왜 이거 가스 배관하냐? 이거 못 오게 못 온다는 얘기죠. 그 대신 그 마당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 깼으면은 원상복구 해줘야죠. 이해가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6번에 주의토지 통행권 별 피웠어요. 이게 상린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6번에.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지금 공로예요. 도로예요. 공로상에 갑오토지가 여기 있어요. 갑소유 토지가 여기 있고 을토지는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요. 병의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을토지는 갑오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 토지에 출입을 못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밭을 한 300평 샀는데 그 밭을 여러 가지 상추, 배추 뭐 이런 걸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겠는데 저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밭이야. 그러면 이웃집 밭두덕을 통해서 자기 밭에 출입을 해야 안 해요?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을 가지고는요, 이 갑이 이거 못해요. 왜 내 밭두덕을 통해서 통행하냐? 이거 못 오게 못 옵니다. 갑의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인정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맹지에서 벗어나려도 못해요. 건축 허가가 나오려면은 통행지역권이 설정돼야 건축 허가가 나와요. 통행지역권. 건축법에 해당되는. 근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냥 통행하는 거예요. 자기 토지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해 갑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왜 가장 잘 나오냐면은 판례가 이게 많아요. 판례로 시험 문제 나오죠. 아주 잘, 지금부터 이제 밑줄 잘 치세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자기 토지에 공로상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데, 제일 밑에, 기역번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쌍방의 토지 용도 및 이용 상황,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이런 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의 통행 시기, 횟수, 방법 등 제한해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 횟수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통행하지 않기로 합시다. 여러 가지 야간에 통행하는 것은 금지시키로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니은번. 통로 개설 비용,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죠. 통로 개설 비용, 예를 들어서 모래를 깔거나 자갈을 깔아야 한다, 계단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축대를 쌓아야 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 이 사람을 통행권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주의 토지 통행권자. 통행권자라고, 통행권자. 이 사람을 주의 토지 소유자라고 그래요. 주의 토지 소유자. 갑을 주의 토지 소유자라고, 을을 뭐라고 부른다? 통행권자. 그러면 통행권자 을이 부담해야죠. 여기에 통로 개설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 이해가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요건에서요. 2번, 동그라미 2번에 요건의 5번째 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명의신탁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거. 명의신탁자는 외부적으로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돼요. 근데 누구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타인한테 등기를 맡겨놓는 걸 명의신탁자라고 그래요. 그 등기를 맡아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해요. 오케이? 명의신탁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기억번의 두 번째 줄.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 편리하다는 이유만 갖고는 다른 장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니은보를 보니까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게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부적합,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부적합해서 충분한 기능을 못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긴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게 부적당해요. 부적합해요. 그러면 새로운 통로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정범위다. 기억번. 두 번째 줄에 장차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하는 건 아니다. 이게 28회 시험 문제 답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28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장차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에요. 장차.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지금 읽어보니까 장차 대비해서 통행로를 인정한다? 그건 아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통행로를 인정해야지. 장차 건립할 계획이 있는 걸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지금 현재 재정 상태에 맞게 돈을 써야지. 장차 나는 억만장자가 될 거니까 지금 퉁퉁 쓴다. 이러면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해갑니까? 자, 여기 니은번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건축법에다가 동그라미 쳐죠. 건축법에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이 일치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건축법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공법에서 건축법에 통행 지역권이 설정되려면은 2m, 사람이 통행할 때 2m 폭의 지역권이 설정돼야만 건축 허가가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통행할 때는 4m. 그런 건축법에 제한 규정이 있는 도로 폭, 그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여기서 바로 생긴다. 그것과는 관계없다. 그것과는 관계없어.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주변 상황이 변동이 생겼어. 디귿번. 그러면 주변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 줄에 변경할 수 있다. 거기 밑줄 치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기존 통행로가 있더라도 변경할 수 있죠. 이용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미음번을 보니까 공로상에 접하는 토지가 개설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의료 토지가요. 이 공로상에 나갈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주위 토지를 통행해서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도로가 여기에 뚫렸어. 그러면 공로상에 연접하는 토지가 됐어야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주위 토지 통행권 없어져요. 그게 미음번 얘기죠. 나중에 포위된 공로에 접하는 토지가 됐어.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는 토지가 됐어. 그러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미음번.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읍번을 보면은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담장을 설치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이거 철거 청구권이 생겨요. 그러면 거꾸로 갑은 이거 철거해줘야 한다. 철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철거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철거 비용은 갑이 부담해요. 갑이 자기 비용으로 담장 등을 설치한 걸 철거해줘야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시읍번 얘기죠.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과 같은 축주물이 통행권 행사에 의해서 철거돼야 한다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원칙은 유상통행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통행하는데 을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갑이 토지를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농사를 못 짓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유상, 공짜로 사용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유상통행권이 생기는 거죠. 유상통행권이 생기는데 여기 니은번에 두 번째 줄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거기 일치하죠. 니은번의 두 번째 줄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 청구할 수 없죠. 통행권자가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저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는 자한테는 또 통행료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것 때문에요. 골목길 싸움이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잖아. 자기 땅인데 골목길로 사용했어.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인정 안 했는데 이제 이 토지가 아까워 죽겠네. 자기는 사용도 못하고 이 토지 제대로 가격을 쳐서 팔리지도 못하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그럼 골목길을 막을 수 없어. 저쪽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야. 통행하는 거. 막을 수는 없으니까 통행료 내라. 그러니까 통행료 내라라고 판결 내리잖아.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통행료 내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커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요. 이해갑니까? 그게 바로 유상통행권이 원칙이에요. 여기 골목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유상통행권. 자, 그러면 그거 얘기했고 예의적으로 5번에 무상통행권이다. 무상. 원칙은 유상인데 무상. 그러면 공짜로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상일 때는 이 두 가지죠.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가 토지의 일부만 양도가 됐다든가. 자, 이거 보세요. 알고 보니까 갑과 을이 공동소유했었어 이게. 근데 이걸 나눴어. 아니면 갑이 한 필지를 반절 나눠갖고 을한테 팔아먹었다든가. 아니면 이게 두 필지였었어. 두 필지였는데 한 필지만 을한테 팔아먹었다든가. 이게 다 일부 양도죠. 분할이 됐다든가 일부 양도됐을 때는 그 분할자, 양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어요. 그건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오죠. 특정 승계인한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상통행권은 특정 승계인한테 적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보세요. 을이 이걸 병한테 다른 사람한테 A한테 팔아먹었어. 이 땅을. 그러면 이 갑은 A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을한테는 무상통행권이 있었잖아. 그걸 A한테 그대로 승계되냐 이겁니다. A가 샀을 때, 이 땅을 샀을 때 승계 안 돼. 그걸 아냐 몰라서 신문제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무상통행권인데 281페이지 니은번의 다섯 번째 줄. 자, 여기 특정 승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무상통행권이 승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칙은 유상이에요. 원칙은 유상인데 공짜로 통행할 수 있는 무상통행권이 생기는데 어떤 때 무상통행권이 생긴다? 공유 토지였던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가 토지를 일부를 양도했다든가
여러 필지 중에 한 필지를 팔아먹었다든가 이것이 일부 양도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는 당사자 간에는 무상통행권이 생겨요. 그 무상통행권이 특정 승계인한테 그 매수인한테 승계가 되냐?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자,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건가? 자,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해서 틀린 거.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게 부적합하여, 아까 부적합 동그라미 쳤던 기억나죠? 충분한 기능을 못 하면은 새로운 통로 개설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부적합. 아까 동그라미 쳤던 기억나죠? 그러면 1번 맞았잖아요.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지금 현 상황에 맞게 통행로가 개설돼야 한다. 현 상황에 맞게. 장차 이용을 대비할 수는 없다라고 아까 빛을 쳤잖아요. 그러면 2번 틀렸죠.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고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여기? 통로 개설 비용? 모래를 깔거나 자갈을 깔거나 계단을 조성할 때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했죠?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했죠? 그러면 3번 맞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해서 방해물이 축지물이 설치돼 담장이 설치됐어. 그러면 이거 주의토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 비용으로 철거해 줘야 한다고 그랬죠? 이런 설치됐을 때는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주의토지 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요. 그 사람이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오케이? 자,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건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발생하는 거잖아.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런 것들이 등기 사항이 아니야. 통행지역권은 등기 사항이죠. 등기해야죠. 그렇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전혀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 대상 아닙니다. 등기 대상 아니라는 거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어디에 나오는 건가? 여기 276페이지에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해 갖고요. 두 번째 칸에 발생 원인 상린관계 저기 박스 정리한 거 두 번째 칸에 보니까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 써 있잖아. 등기 분료라는 얘기는 등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지역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써 있잖아. 지역권은 혹시나 해서 확인 사살을 해드린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할 것이 283페이지 8번 있잖아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알아내야죠. 그거 별표해 놓으세요. 두 번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죠. 아까 주의토지 통행권이 가장 잘 나오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237조 읽어볼까요?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근데 공동비용이 얼마냐? 이 항을 보니까 쌍방이 절반에 부담한다 써있죠. 근데 그러나 측량비용은 동그라미 치세요.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경계표 담장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비용을 부담한다? 절반씩. 그렇지만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 이해 갔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240조. 여기 뒷장에 넘어가서요. 동그라미 2번에 수지 목건의 제거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지라는 말은 나무 가지를 수지라고 그래요. 목건이라는 말은 나무 뿌리. 수지라는 말은 뭐다? 나무 가지. 목건은 나무 뿌리. 그러면 여기 나무 가지가 넘어섰을 때는 제거 청구할 수 있다. 1항. 240조 1항. 이거 제거 청구해야 한다. 의무제거다. 제거 청구. 응하지 않을 때 의무제거지. 나무 주인한테 이거 잘라주시오라고 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240조 1항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응하지 않을 때 의무제거 할 수 있고 3항을 보니까 뿌리는 이거 제거 청구의 의무제거예요. 의무제거. 그것만 알면 돼요. 가지는 제거 청구. 뿌리는 의무제거. 그걸 물어봐. 다른 거 안 물어봐. 다른 물어볼 건더기도 없죠. 오케이?
이해가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경계를 넘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통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번거로울 수 있잖아. 그러면 나무 가지는 대부분 사람 사는데 나무가 있다 하면은 관상수잖아. 관상수는 겉보기에 같은 나무라도 겉보기가 상당히 아름다워. 아주 멋지게 보여. 그럼 나무 가격이 높아지잖아. 그 겉보기가 별별. 여러분들 소나무도요. 소나무도 반듯한 소나무가 비싸요. 이렇게 예술적으로 꼬불꼬불 해갖고 뭐 이렇게 분재처럼 커놓은 소나무가 비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요. 한 그루당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요. 저 아차산에 무지하게 많더라고. 그 아차산이 왜 그 소나무가 분재형 소나무가 많은가 했더니 그게 돌로 돼 있는 산이잖아. 돌 틈에서 난 소나무들이다 보니까 아차산 알죠? 가보셨죠? 돌 틈에서 난 소나무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영양가가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굵게 자라도 못하지만 아무튼 생명력은 강하죠.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꼬불꼬불 아주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커놓은 소나무들이 많더라고. 지난번에 아차산 소나무를 그거 몇 그루 해갖고 밤에 해갖고 도둑 잡았잖아. 아니 등산객들이 좋아하는 소나무가 있어. 아주 아름답고 서는 소나무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야. 없어져갖고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하니까 그 아차산에 CCTV는 없어. 없는데 그 밑에 내려가는 그 출구, 이제 길이 있잖아. 길에는 CCTV가 다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4군데를 도로를 CCTV를 이제 검색을 해본 거지. 이쪽으로 내려갔냐 저쪽으로 내려갔냐 해서 4군데를 해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그 소나무를 끙끙끙끙 해갖고 차에다 싣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 차 남바가 찍히잖아. 그걸 잡아버렸잖아. 잡았어요. 재미없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잘려야겠어요. 나무 주인한테 잘라달라고 해야겠어요. 모양새가 가지니까. 나무 주인한테 잘라달라고 하는 거구나. 나무 주인이 자르는 것과 자기 편의대로 자르는 것은 틀릴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냥 잘라버리는 거구나. 뿌리는. 근데 잘못 자르면 나무 죽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죽었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건 이제 둘째 문제고, 아무튼간 뿌리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이모 제거구나. 오케이?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알아놓아야 할 것이 242조 있잖아요. 거기 경계선법으로 공작물을 설치에 관한 상인관계란 말이 나오죠. 경계선법으로 건축 거리 제한을 얘기해요. 242조 1항 거기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의 거리를 두야한다. 거기 색칠을 해야죠. 얼마의 거리를 두야한다? 반 메타, 0.5m. 그 다음에 2항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죠. 이게 위반하고 있어요. 자, 2항을 읽어보니까 반 메타의 거리를 안 두고 있어. 그러면 건물의 변경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물어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거 나오죠. 건물이 착수된 지 1년이 경과하거나 슬래시였어요. 1년이 경과하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건물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뭔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0.5m의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걸 위반했어. 그러면 건물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원칙이. 근데 이미 건물이 착공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어. 아니면은 1년이 안 지났더라도 건물이 이미 완공됐어. 여러분들 주택 같은 경우는 4, 5개월이면 그냥 완공되잖아. 1년까지 안 가잖아. 2층 집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4, 5개월이면 다 완공돼 버리지 뭐. 그렇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미 착공진 지 1년 이상은 안 지났더라도 이미 완공됐으면은 변경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야. 철거 청구 못 한다는 얘기야. 그 대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정리가 됩니까? 두 가지 다 갖춰져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슬래시라는 얘기는 인하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완공됐다든가 아니면 착공된 지 1년 이상. 오케이? 그러면 철거 청구는 못 한다는 거. 그걸 아냐면 시험 되나? 그걸 아냐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것 아니고. 여기 우리 판례에서요. 판례 여기 285페이지 판례 의무규정이라는 말을 하나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거기 판례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의 우선은 의무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의무규정이다. 의무규정.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해요. 그거 하나 동그라미 치죠.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작년, 재작년 문제네요. 상인관계에 관해서 틀린 거. 이 상인관계가 한 문제 나온다고 보여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준 거 중점으로 나와. 알겠죠? 자, 읽어볼까요? 그렇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인접지후 20그 뿌리. 여기 금방 나오잖아. 뿌리는 이거 제거 청구라고 해서 이무제거라고 그랬어요. 이무제거죠. 이무제거할 수 있다. 1번 맞았구나. 1번 맞았고 2번. 추이투지 통행권에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통로 개설 비용, 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이거? 계단 조성하는데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했죠? 통행권자. 그러면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행권자가. 그러니까 2번 맞았잖아.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해서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했어. 여기 담장 등을 설치했으면 주의토지 소유자는 이거 철거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그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았죠?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인관계로 공유인 경우 그거 분할 청구하지 못하죠? 담장은 절반씩 부담해서 설치하니까 공동 소유인데 이거 분할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경계선 부근은 건축 거리 제한이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뒤하는데 이걸 위반하면은 완공된 후에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완공됐다든가 착공된 지 1년 이상 지났다든가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철거 청구 못 한다.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철거 청구 못 한다겠죠?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그러면 5번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학생이 틀렸잖아. 답이 5번이잖아. 나야 나 해야잖아요. 그냥. 너무 쉽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친 거 그냥 동그라미만 쳐내야 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다. 집어넣어야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요. 제가 얘기해 주는 대로 다 나와. 알겠죠?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저는 강의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한다는 걸 그냥 강의해.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은 다 그냥 거기에 다 적용되버려요. 실제로. 제가 24년째 강의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있어. 여러분들 기출문제 저 1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있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뭔가 20년 넘게 했으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이걸로 또 먹고 살았어. 제가 다른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애들도 가르치고 이걸로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건 직업이잖아. 저에게는. 직업을 20년 넘게 했으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시라는 그대로 여러분들 공부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자, 소유권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자, 287페이지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가 또 이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취득시효가. 자, 이 취득시효는 자기 것이 법률상 자기 것이 아니야. 근데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자에게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효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시자예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걸 시효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었어.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가 있었어.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걸 소멸시효제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한테 1억 원을 받을 것 있어. 여러분들이 1억 원 빌려줬어. 근데 10년 동안 아무 권리를 행사 안 했어. 변제기로부터. 그러면 그거 못 받아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었어. 그럼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돼 버려요. 그 세금.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5년이 지나면은 그런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알겠죠? 5년이죠, 5년. 자, 이게 소멸시효 나오고, 이건 우리가 이제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은 뭔가? 이것만 알면 좋게 끝나. 용익물건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자고 그랬어. 뭔만? 용익물건. 용익물건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나머지는 안 걸려. 그것만 알면. 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이건 시험 범위예요. 자, 자기가 권리자가 아닌데도 일정한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의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행사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권리를 취득을 인정해줘 버리는 거죠. 이걸 취득시효라고 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인신고를 않고 그냥 동거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혼인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혼인을 법률상 사실혼 관계가 법률상 혼인 관계로 인정시켜주는 승격화시켜주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취득시효라고 해요.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그걸 취득시효라고 해요. 그러면 취득시효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중간에 박스로 정리했는데 인정되는 권리만 알아놓으세요. 두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되는 권리 쪽으로만. 그러면 자 소유권, 지상권, 지을권, 전세권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건 색칠해놓으세요. 어떤 지역권만 취득시효 대상이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그 다음에 강화권, 어권, 무치한권, 분묘기지권 이게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 자, 점유취득시효다. 245조 1항을 보니까 20년간 소유사로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자, 뒷장에 넘어가서 대상 자기 소유 부동산도 인정된다는 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자기 소유 부동산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도 인정된다. 토지 일부에다가.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요, 거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써있죠? 그럼 뭔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국가재산은? 거기 일반재산만.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근데 명칭이 바뀌어졌어. 지금은 잡종재산이라고 안 나와. 일반재산이라고 나와. 응? 옛날에 2009년도에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재산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만 행정재산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용 폐지가 돼야만이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이 돼요. 그때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만 그냥 행정재산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작년 수강생인데 저쪽 어린이대공원 쪽에 단독주택으로 사신대요. 근데 자기 집 그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땅 터가 있잖아. 터 22평 정도가 도로 부지래. 도로. 그러니까 국가재산인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살은 지가 30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러 왔더라고. 22평. 평당 한 2천만 원 가는 거야. 그러면 꽤 돈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시죠? 택지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은 인정되니까 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재산이라면 인정 안 됩니다. 그럼 국가가 그걸 30년 동안 도로 부지로만 해놨지 방치해놨는데요. 그래도 행정재산일 때는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국가가 방치해놨다 해도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구청에 가서 알아보세요. 구청에서는 알려줍니다. 이거 무슨 재산인가. 그래서 구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행정재산이더래. 그러면 도로로 편입돼 있을 뿐이지 자기 집 마당으로 돼 있는 거잖아 지금. 22평이. 이해가죠? 그래도 행정재산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가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호사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 좀 돈이 드는 거니까 그냥 또 이렇게 또 확인하고 싶잖아. 사람 심리가. 그 행정재산으로 돼 있으면 그 밑에도 이제 이렇게 사용을 않고 그냥 방치해놨어. 그래도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일반 재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 밑에 판례도 또 있잖아요. 자, 289페이지. 공유 지분만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공유 지분만도 인정된다는 거. 점유부 취득시효 요건이다. 평원공연하게 자주점유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까 자주점유는 추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니은번의 세 번째 줄에 밑줄 짜죠. 취득시효를 주장한 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점유는 추정되니까. 니은번의 세 번째 줄. 1번의 니은번의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자주점유는 추정됐나? 추정됐나? 그런 거 입증하지 않아도 돼.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밑줄 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억번에 자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점유는 간접점이라도 상관없다. 이것 좀 밑줄 치세요. 간접점이라도 상관없다.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간접점이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돼요. 임대인이 간접점이자잖아. 임차인이 직접점이자고 임대인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땅을 서울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 동네 주민들에게 임차한 땅이다. 그렇죠? 그러면 20년, 등기가 안 돼 있는데 20년 넘게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누구냐? 서울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라는 거. 농사 짓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완성이 안 돼. 왜 완성이 안 되냐? 임차인은 언제나 타주점유자야. 그러면 임대인이 자주점유자거든. 그러면 등기청구권이 서울에 살고 있는 임대인한테 생기는 거야.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이해가 합니까? 자주점이라도 아니 간접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거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등기를 해야죠. 등기청구권이 생기죠. 20년 점유가 완성된 자한테 그 소유권 여기 A번에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을 갖는다. 자, 이 아직 지금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건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야 한다. 이것 좀 색칠을 진하게 했어요.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B번에 두 번째 줄.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거기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자, 우리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근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전에다, 니은번에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완성 전에 등기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전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니은번 제목에 전, 완성 전.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디귿번. 완성 후에다 동그라미 쳐죠. 여기 291페이지 디귿번. 디귿번에다가 별 피워서요. 이거 매년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완성된 후로 소유자가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죠. 주장할 수 없다라. 완성 전에 변경이 됐으면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완성된 후에 변경이 됐으면 주장 못해요. 자, 이제 우리 그림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자,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쉬워질 것 같아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예요. 근데 을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은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됐어요. 재작년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거의 한 6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인데 선생님 내가 이것만 취득시효만 공부하려면 속이 쓰래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사촌 동생한테 땅을 뺏겼대요.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서울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이 사업에 실패해갖고 굉장히 어렵더래요. 막 새빵살이 할 돈도 없고.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내 시골 땅 많이 있으니까 시골 땅 관리하면서 거기다 집 짓고 살아라. 해서 한 600평 내줬대요. 집 짓고 살으라고. 그래서 집도 짓고 600평 밭도 일구고 그 옆에 또 과수원도 있고 해갖고 잘 관리하면서 잘 살았대요. 딱 20년 되니까 형님 등기 넘겨주세요. 찾아왔더래요. 그전에는 주장 안 하고 있었다가 왜? 자기는 증여받았다고 보는 거야. 임대차 계약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증여계약 사촌가 아니니까 형제가 아니잖아. 사촌만 해도 그 20년 넘었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등기 안 넘겨주면 그냥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러더래. 좀 서운하더래. 자기가 마음이 서운하더래. 그 참, 응? 상관없어.
선우든 악이든 상관없어. 안 따져. 이것만 갖추면 돼. 이 소유 의사가 자주점이거든. 그러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거 내 것으로 점유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여 계약서도 뭐가 없어. 그래도 취득시가 완성된 거야. 그래서 어디 법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등기 넘겨줘야지. 그러면 소송 붙으면은 패소합니다. 100% 패소하니까 넘겨주세요. 그냥 주세요. 줬대요. 등기 600평을 집 터오고 그 밭까지 해서 600평을 등기를 넘겨줬는데 그게 평당 얼마냐고 물어봤어. 시골이라도 평당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3억 원짜리죠. 3억 원짜리 그 60 후반대 연세 되셔갖고 3억 원 용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3억 원짜리 사촌 동생한테 넘겨줬는데 어쩔 수 없죠. 이러고 말더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냐? 이분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놓으면 돼. 임대차 계약서 내가 너한테 빌려줬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하자. 네가 사는 데까지 살아라. 이런 식으로. 계약서 하나 써놓으면은 임차인은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그러면 취득시를 주장하면 계약서만 뒤밀면 돼. 그러면 취득시가 완성이 안 돼. 50년 동안 살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사촌 동생이 죽고 하면은 다 토지 찾을 수 있어. 이해 갑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놓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땅은 땅대로 뺏기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등기 오기 전에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을에게는 없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려면은 물권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아직 등기 오기 전에는 물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은 소멸시에 걸리는 건데 단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죠? 아무튼 그거. 그러면 20년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거야. 등기 명의인, 이자가 소유자죠. 이자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은 지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어. 전 소유자 A로부터 등기가 넘어갔어.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등기가 몇 번 바뀌어도 상관없어.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그래서 완성 전에는 거기 니은번에 완성 전에 등기가 변경됐더라도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 등기가 돼 있는 동안 20년 동안 점유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몇 번 바뀌어도 상관없다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자보세요. 잘 들어서요. 이 사람이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이 토지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갑이죠. 갑에게 소유권이 존재하죠. 갑이에요. 등기하기 전에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못 얻죠.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건물을 철거 청구해둘라? 못 얻죠. 내 땅을 이용하는 땅 이용료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못 얻죠.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땅 뺏긴 거죠. 오케이? 땅 뺏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갑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팔아먹어야죠. 그럼 완성된 후에 팔아먹었어? 지금 디귿번이 완성된 후에다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완성된 후에 팔아먹어서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잖아. 이자를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죠? 이자한테 취득시를 주장 못해. 주장할 수 없어. 등기청구권 행사 못해. 등기청구권은 누구한테만 해야 한다?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이잖아. 갑한테만 해야 해요. 그럼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잖아. 이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해. 그럼 병은 을한테 나가시오. 건물 철거하시오.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청구권이 있었는데 이렇게 팔아먹었을 때는 병한테는 주장하지 못해요. 못하니까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채무불이행 체계. 묻지 못하죠. 왜? 갑과 을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어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거야.
을에게 등기청구권이라는 법률 규정상 취득시 완성에 의해서 권리가 생긴다는 것 뿐이지 갑이 채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지 못해요. 그 대신 을이 갑한테 취득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자가 알면서 팔아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취득시 완성이 됐다는 걸 알면서 팔아먹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알면서 팔아먹었을 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을이 갑한테. 근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알면서 팔아먹었다는 것을 을이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었다는 걸 입증해야죠. 을이. 내용증명을 보냈어. 소유권 이전 듣게 해두려고. 그러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뺏길 걸 염려해갖고 팔아먹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자기가 취득 못해. 이 제3자한테 넘어갔으니까 그 대신 갑한테 이 5억 원 주고 팔아먹었어. 5억 원 매매대금을 내놔라 라고 한다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자한테 등기가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갖고 기산점이라는 것은 출발점. 기산점으로 2차적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면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 다시 완성이 됐어.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그러면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 갑니까? 이걸 점유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점유부 취득시효. 이런 경우 많이 생기겠다. 드물겠다. 많이 생겨요. 우리 수강생 중 한 분이 단독주택을 살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집진 지가 30년이 됐고 30년 동안 살았대요. 그냥 뭐 이사 안 가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계속 살잖아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이 땅을 팔았대요. 그래서 새로 이게 갑이고 이제 우리 수강생이 을이고 새로 산 사람이 병인데 이 병이 이 낡은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하더래요. 경계 측량. 경계 측량을 하다 보니까 10평 정도가 이 집 땅이더래. 자기 건물까지 물려있는 땅이. 자기 집 땅인지 알고 여기까지 담장 쳐놓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10평 정도가. 그럼 10평 정도가 자기도 몰랐대요. 30년 동안 살면서도. 몰랐는데 병이 내용증명을 딱 측량 도면을 첨부해갖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래요. 이 땅 반환해달라고. 반환 안 해주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쫓아왔더라고. 반환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팔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는 주장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참 큰일 났네요. 건물, 마당 같으면 그냥 띄워주면 되잖아. 근데 건물이 물려있어. 그러면 건물 일부를 철거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건물이 물려있는 그 자리라도 좀 몇 평이라도 5평이라도 사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평당 얼마 써? 당신이 산 금액 그대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은 철거 않고 다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건물을 철거한다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땅은 땅대로 넘겨준다는 건 둘째치고. 이해가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뭔 말인가 알죠? 우리 도시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경계 측량 해가면서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는 그냥 있는 땅 그냥 그대로 뭐 막것지 하고 건물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다 새로 해보니까 틀려지더라고. 어떤 분이 또 그걸 물으라고. 측량 기사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 절대 안 틀려. 옛날에는 이렇게 봐갖고 하는 걸로 했을 때는 틀려질 수가 있어요. 금을 어떻게 그었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은 GPS 측량이에요. 저 인공위성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절대 안 틀려요. 누가 측량해도 다 똑같아요. GPS 측량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새로 측량해봐야겠습니까? 이런 게 바보야, 바보. 어떤 측량 기사가 했더라도 자기가 측량 기사를 써서 했더라도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측량 기사가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거니까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GPS 측량에 다 옛날같이 뭐 이렇게 망원경 같이 봐갖고 측량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간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와는 관계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관계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291페이지 여기 디귿번 별표세요. 자, 거기 밑줄 칠까요? 취득시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써 있잖아요. 이게 꼭 나와요. 취득시 문제가 한 문제로 5개 지문이 엮어질 거 아닙니까? 요거 꼭 나와요. 완성된 후라는 걸 꼭 좀 주의하세요. 완성 전에 팔아먹었을 때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근데 후로 팔아먹었을 때는 이자한테는 주장 못하죠. 그래서 전후에다 동그라미 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A번을 보니까요. A번의 두 번째 줄. 새로 2차적 취득시효가 개시돼서, 자, 여기. 완성된 후로 등기가 넘어간 뒤로 새로의 기산점, 새로의 출발점으로 2차적 완성이 되는 경우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등기가 변경돼도 상관없죠. 거기에 2차적 새로의 치유를 개시해서 완성됐을 때는 거기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변경이다라고 써있죠?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런 거. 자, 뒷장에 넘어가서 10번을 보면은 여기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 거기다 필치하죠. 10번. 이거. 갑과 을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없으니까 이렇게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 그 대신 알면서 팔아먹었다,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10번에 화살표 또 한 번 정리해놨죠.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다 써있죠. 10번에 화살표. 알면서 팔아먹었을 때는. 이해갑니까? 10번에 화살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제 2번에 다섯 번째 줄.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밑줄 치하죠. 이거 보세요. 자, 이 토지가 수용이 됐다든가 매매가 됐다든가 이러면은 소용보상금, 매매대금을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 대상청구권을 을이 행사하려면은 5억 원 반환 청구를 행사하려면은 주장한 바가 있어야 해요. 주장한 바가 없을 때는 대상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수용보상금 내놔라 했을 때는 수용되기 전에 주장한 바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화살표에다가 색칠을 해야죠. 불능, 그러니까 등기 불능 전, 팔아먹기 전, 수용되기 전에 등기를 청구했다면은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써있죠? 주장한 바가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한다. 그럼 보상금 내놔라. 5억 원 매매대금 내놔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갔죠? 그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대표 예제 문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틀린 것은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영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보세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이 소유권자인데 갑은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하고 방해적의 청구권도 행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행사 못한다겠죠. 아무것도 행사 못해요. 아직 등기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 이 사람은 20년이 완성이 됐으면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생긴 사람이에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생긴 사람한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행사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1번 맞았죠. 2번.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자, 이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우병한테 팔아먹었다고 나왔죠?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암시롱 팔아먹었을 때. 지금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해. 근데 갑한테는 뭘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 그 바로 그게 2번 얘기죠. 병한테 이전 등기가 경고했을 때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맞았죠? 3번. 이의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에 의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자, 을이 병한테 이미 완성된 후로 팔아먹었을 때 이자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계속 별표하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꼭 나와요, 이거. 완성된 후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해. 오케이? 그러면 병한테 주장할 수, 청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3번 틀렸잖아. 답이 3번 나와버렸죠? 4번. 불법 점유 이유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반환 청구 못 한다겠죠. 여기. 반환 청구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 사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통정하여 허위 표시. 갑이 을한테 취득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둘이 짜고 등기를 넘겨놨어. 그러면 이 등기는 유예요, 무예요?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공부했죠. 그때는 을은 병한테도 무효를 주장해서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죠. 병의 등기가 무효니까. 오케이? 통정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은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병이 유효하게 취득할 때는 주장 못해요. 근데 병의 등기가 무효일 때는 주장할 수 있죠. 그 대신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한다.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한다. 대의해서. 그러니까 5번도 맞았고 틀린 것은 3번이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를 볼까요? 이건 이제 간단해요. 점유부 취득시효가 조금 복잡하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간단해요. 자, 봅시다. 이제. 이게 뭔 얘기인가?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가 을에게 매매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점유도 개시가 됐죠. 그럼 매수인은 소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은 소유 의사가 있잖아. 그 다음에 평은 공연억에 선의 무과실이야. 이게 무효가 되는지를 몰랐어. 이 매매 계약이 무효화됐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잖아. 지금 이게 을 것이 아니잖아. 근데 10년이 넘어버렸네. 10년이 경과됐네. 점유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취득해버려. 갑은 이거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 청구 못해. 패소해버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잘 들어봐요. 지금 등기가 돼 있으면 되는데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야 한다.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로 여기는 점유해야죠. 여기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 없어. 악의점이라도 상관없다 그랬어 아까. 오케이? 그렇지만 여기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는지를 몰랐어. 이건 점유 개시시만 있으면 돼. 나중에 알게 돼도 상관없어. 나중에 무효가 되는지를 처음에 매수할 당시 점유를 이전받을 당시에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돼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는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5년 동안 점유했고 이 사람 앞으로 5년 동안 점유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그러면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는 걸 점유승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기간도 합산이 가능해요. 점유승계, 등기승계가 모두 인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10년간 점유해야만이 취득한다. 아니, 10년이 점유가 않더라도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플러스해서 10년이면 된다. 플러스해서. 점유기간, 등기기간이 다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서 이 등기가 자기 것이 아닌 무효인 등기인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등기를 회복받잖아. 10년간 놔둘 리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간 자 295페이지 10년 동안 등기 및 점유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요건으로서 등기를 마친 자는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필요는 없고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그거 밑줄 쳐야죠.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고 써있죠?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못 찾았어요? 찾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다만 무효인 이중보전 등기에 터잡아서 뒤에 딘 등기가 무효예요. 그 등기부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빚을 취하죠. 이중보전 등기는 한 개의 부동산의 등기 용지가 이중으로 나온 걸 얘기해요. 그때 뒤에 딘 등기가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난리 나죠. 등기 용지가 두 개가 유효하게 되면 난리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등기 승계 문제다 해갖고요.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앞사람은 등기까지도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전 등기 명의는 등기 기간을 합산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안 갖췄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10년이 넘었네. 그러면 상속인에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상속인에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뒷장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에 자, 취득시가 완성된 후 취득시가 여기 두 번째 4번의 두 번째 줄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척법 원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4번의 두 번째 줄부터 그러면 네 번째 줄에 이 소유권은 상실하는 것이다 아니다. 거기다 색칠해야죠. 소유권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 두 번이나 나왔죠. 소유권 상실하는 거 아니라는 거. 불법 말소가 됐더라도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미 완성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가 완성됐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기같이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등기는 이제 유효화 되는 거야. 취득시가 완성됐으면 소유권 취득한 거야. 근데 갑이 이 등기를 원인 없이 말소시켜버렸어. 말소 등기가 됐어. 아니면 이전 등기가 갑에게 넘겼어. 예를 들어서 아무런 원인 없이 을이 갑한테 팔아먹은 게 아닌데 그랬을 때 소유권 상실했다. 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등기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등기는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된 거예요. 원인 없이 말소된 거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가 계속돼야만이 권리가 존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 갔죠? 평원공연 서원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하는데 여기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거기 빗줄 치야죠.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한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서원의 무과실은 점유 취득에 관한 걸 의미한다.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등기에 관한 걸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1번의 세 번째 줄. 서원의 무과실은 뭘 얘기한다? 점유 취득에 관한 걸 말한다. 자, 그거. 동산의 취득시효는 간단하죠. 우리 악의점일 때는 10년, 서원의 무과실일 때는 5년. 동산 297페이지. 이건 별것도 아니고. 취득시효 효과다. 등기 전에는 여기 1번의 세 번째 줄. 여기 이 사람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진정한 등기 명의인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그게 세 번째 줄이 나오잖아요. 자, 등기 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아까 그렇죠? 미술 쳤죠? 그 얘기. 뒷장에 넘어가서 자, 여기 298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2번에 등기가 된 후 효과다. 원시 취득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1번에 원시 취득이라는 말 찾았어요? 첫 번째 줄. 찾았죠?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29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취득실이란 소유권 취득은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소급표가 있어요. 점유 개시 시부터 이거 보세요. 나중에 등기하게 됐어. 왜 이걸 설명해 주냐면은 이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하게 됐으면은 이때부터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그 처음에 농사 질 때부터 자기 거야. 자기가 점유했을 때부터 자기 거야. 그러면 남의 땅을 이용했다는 이용료 청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야. 저 사람 땅을 무단으로 이용했을 때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잖아. 그 부당이득 반환이 생기하는데 처음에 이용할 때부터 자기 거라니까.
왜? 소급표가 있으니까.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하면은 점유 개시 시부터 자기 거다. 점유 개시 시부터.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득시효를 다 공부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우리 여기 예제 문제는 그냥 너무 간단한 거라.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여기 조당권, 취득시효가 될 수 없죠. 점유가 안 되는 거니까. 답이 1번 나와버렸죠. 계속되고 피현된 지역권, 지상권, 이 국유재산에는 일반재산. 그 다음에 성명불상자의 토지. 성명불상자의 토지가 뭡니까? 누구 것인지 모르는 토지. 그래도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 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땅이 한 300만 필지 정도가 토지에 등기부가 없어요. 그런 것도 취득시효가 완성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 완성돼요. 미등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완성돼요.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등기해야 취득하는 겁니까?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냥 20년만 점유하면 취득합니까? 등기해야요. 그게 문제는.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합니까?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자기가 이전 등기 받아야죠. 어?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전 등기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본에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도 몰라. 그 자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성명불상자의 토지라고요. 그런 것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자, 이래서 정리를 했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또 정리해 봅시다.